인사말만 가지고도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부 이제 진행 순서에 따라서 한양미래 포럼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진 OX 질문에 대해서 OX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양측 후보자분들께는 저희가 질문을 OX 질문지를 드렸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OX 질문에 대해서 각각의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제 OX 팻말로만 표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부터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OX 질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 성실성에서 협회장은 영리 및 비영리 업무 겸직 금지를 포함한 상근직 근무가 바람직하다. OX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업무 평가에서 41대 협회 집행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이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업무 평가 내용에서 41대 협회 집행부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 지속성입니다. 41대 협회 집행부의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약 실천 부분입니다. 후보 자신이 현재 제시한 공약을 협회장 임기 내에 모두 이행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의무 영역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한의사의 진료 영역 확대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의료 일원화는 필요하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료 이원화 체계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내 의료인 교차 허용, 교차 고용 허용은 필요하다. 예, 감사합니다.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 전원시킬 수 있는 지역별 거점 병원을 선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업무 협약을 맺는 노력을 중앙회에서 지원해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보험 분야입니다. 한약, 탕전과 환산제 등의 의료보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인 친수가 체계를 방문당 정액제, 포괄 수가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노인 정액제 상한 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 보험 심사 방법과 심사 기준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보험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비보험에서 한의 치료 영역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약물 분야입니다. 식약 공용 한약제 범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식약처의 제약회사의 의약품용 한약제 관리에 대한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이번 원해 탕전을 통해 일어난 신부전증 사고에 대하여 한의사의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한의사의 책임 범위와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원해 탕전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 감사합니다. 생약 제재는 한약이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총무 내용으로 질문이 있겠습니다. 중앙회와 지부 업무 범위를 조정해 업무 영역을 나누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신상신고 및 면허신고의 중앙 일원화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중앙회 및 지부의 회비 출납 및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회원의 회비 미납과 선거권 제한을 연기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예. 회원의 여론 파악을 위해 SNS나 게시판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예.
현재 아콘과 쉼터는 한의사의 의견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는 공간이라 생각한다. 예. 무면허 의료 행위, 척결 및 양의사의 불법 심시술 근절이 필요하며 협회는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쇼닥터, 부적절한 홍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협회는 회원을 위한 실무적, 법률적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인터넷 및 SNS로 이루어지는 한의학, 한의사 편애에 협회는 법률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전산에서 회비 수납의 중앙 일원화 및 납부 내역을 모두 전산화해야 한다. 학술 분야입니다. 한의사 국가고시의 실기 위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노력해야 한다. 인증평가를 기반으로 한의과대학의 개혁에 협회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다음으로는 국제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의사와 한의사 면허 상호 인정에 대하여 찬성한다. 중의대와 임상 실습 파견 등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의 1년에 연 4시간의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 교육 내용입니다.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을 위해 현행 보수교육 평점 체계와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업무와 의무, 보험, 약물, 총무, 법무, 학술, 국제 등에 관련해서 질문에 대한 OX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또 방청객으로 오신 회원님들이 추후에 3부에서 토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한양미래포럼 후보자 개별 후보자들이 서로 뭘 그런지 아마 보셨을 거예요. 토론을 좀 원하기 위해서 제가 요약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일대 회무의 성과 평가, 지속성과 실천의 부분에 이율법 획수 측은 사실일대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지속성이면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후이용 김주건 의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공약사항을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 그리고 다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회비 납부에 따라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혁수 후보 측은 찬성을 했죠. 그 다음에 김부겸 후보 측이 반대했고, 아콤이나 쉼터 등에 에서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대답하신 분이 김부겸 후보 측이고, 그 다음에 박혁수 후보 측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중의대와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답하신 분이 박혁수 후보 측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신 분이 김부겸 후보 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들었습니다. 아콤과 쉼터에 대한 부분은 두분 다 X였어요. 두분 다 X. 똑바로 해주시죠. S로 하셨네. 두 분 다 X였어요. 아, 다 반영 못한다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갈 때는 교차 검증을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나가도록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내용은 상대팀 후보분들께서 OX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을 들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중간에 저희 민주의학신문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강현석 교수님이 위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양미래포럼에서 준비한 후보자 개별 질문 내용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후보자께는 3개의 개별 질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회장 후보님께서 주가 돼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혹여 한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수석 부회장 후보께서 발표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울러서 질문 중에
제한 시간이 답변 시간이 5분인데요. 5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부연 설명을 수석 부회장 후보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과 답변에 대한 우선권을 2번 김필권 회장 측에서 가졌기 때문에 제가 먼저 김필권 후보 측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1대 협회장으로서 다뤘던 천연물 신약, 의료기기,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 문제 등 한의계의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성과와 과정들에 대해 한의계 내부에서 많은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한의사 회원들은 협회가 이끌어낸 성과에 대해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책이 회원들한테 실효적으로 느끼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사보험 시장이 2009년 10월달 기점으로 해서 건강보장제 상품은 일체 없어졌습니다. 왜? 표준약관에서 빼기로 이미 결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보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만드는 데 약 3년이 걸렸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국회를 설득을 하고 건강원을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회사, 보험회사들을 설득했거든요. 그래갖고 나온 것이 이번 라이나에서 출시한 현대화재 상품에서 출시한 사보험입니다. 물론 그것이 근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0가지 정도 상품들이 지금 출시되기 중에 있어요. 아마 곧 우리 회원분들이 그런 상품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거고요. 문제는 빠지기는 너무 쉬워도 이걸 다시 재진입시키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루트가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사보험을 우리가 시장 보장성 상품을 개발하는 걸 그치지 않고 손해보험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협회는요 한의사의 특히 처벽 부분의 보장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득시키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사실 걸렸거든요. 그것이 설득이 됐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표준약관 개정을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2016년, 17년을 통해서 우리한테 우호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리스크들과 위험률을 발견해야 돼요. 그건 역시도 다른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한의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됐을 적에 아마 2011년도는 표준약관이 개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약관하고 통일한 수준의 처벌 부분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요, 천연물 신약 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2012년 9월에도 처음 천연물 신약을 한의계가 외부에다가 문제 있다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알립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6개월 동안 작동했지만 또한 사실은 결과물을 못 낸 것 역시 사실입니다. 41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무려 3년이 걸렸어요. 그 3년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어요. 사법부, 국회, 감사원, 정부 모두 다를 설득을 하고 관련된 자료를 냈고 그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천연물 신약이 문제 있다고 결의를 해서 사실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벗어나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일반 개인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을 적에는 감사원 한 명 내지 2명이 붙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결의를 하면요 한 팀이 가요. 무려 3개월을 대비 갖고 나온 결과가 이번에 식약처에서 고시를 삭제하는 전형을 지난 고시를 삭제하는 행정이거든요.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거고 결국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천연명물 신약 문제 있기 이전에 한약 생약 제재 부모가 신고에 관한 규칙에 2조 2항에 보면요. 1992년도부터 생약 제재라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 생약 제재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뭐 천연물 제재로 한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없다. 이걸 결국은 우리가 개정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인지한 건 도대체 언제부터입니까? 결국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41대 집행부가 가져왔던 기준은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5분 질문이 답변이 끝날 때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다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1대 협회장 임기 중에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함께 의료 일원화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도 협의 당사자가 되었는데요. 의료 일원화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를 추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의료 일원화는 반드시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의료 일원화는요. 양방이나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생각은요. 교육통합입니다. 많이 싫어서 그러죠. 교육통합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의과 대학에서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논의 구조에 한의사협회가 들어간다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은 결혼을 하면서 불임수술을 하고 들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의료에 일어나는 논의는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일원화가 정상적으로 교육통합이 정상적으로 논의되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동등한 조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정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기술과 치료제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말이죠. 한의사가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를 못 쓴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요. 의료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의사가 의료기 쓰는 건 우리 권리예요. 이 권리가 확보를 하는데 무슨 의료 일원화가 논의를 필요합니까? 그리고요.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 일원화 틀은 되게 잘못했어요.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보건복지부가 합의한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동의를 얻자면은요. 국민들의 동의를 우선 얻어야 돼요. 그 국민들의 동의를 얻자면은 한의사들이 정상적인 진료 체계에서 정상적인 진단이 가능하고 그런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서로 협력해갖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모델이 개발되고 관련된 연구가 선행이 됐을 적에 의료 일원화는 실질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거죠. 그 전에 의료 일원화하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전에 의료 일원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요. 결국은 한의학을 정체성을 잃은 상태에서 흡수 통합된다는 그 이상의 의미도 아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의료 일원화는 논의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41대 집행부의 기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시간이 남았는데 부연 설명 있으실까요? 예, 제가 학교에 있게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의료 일원화에 관한 그 시각은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식보다는 중국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중의학대학이 있고 중의병원이 큰 규모로 자리 잡고 충분히 의료기 쓰면서 열심히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제도적으로 약간 뒤떨어진 면이 있어서 이러한 의료기 사용이라든지 현대 과학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금의 제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향으로 더 한의학을 현대화하고 우리 과학에 근거한 그러한 진료가 환자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전문적인 그 한의학적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한의 진료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그래야 국민들도 더 안심하고 더 만족스러운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국가 전체적인 의료 체계가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의료 인하라는 것이 논의가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단순히 한의대를 없애고 뭐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 그게 의료 인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양방에서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1950년도에 한의사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충하고 보강하는 그리고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인 한의사 제도를 더 잘 양성화하고 현대화된 그 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바로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의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회비미납 회원에게 보수교육비를 차등 부과하지 않도록 2013년 4월부터 두 차례 시정 요구를 한의사협회에 했지만 2014년 9월 감사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도 협회 교육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 보수교육은 회비 완납 회원과 회비 미납 회원 사이의 교육비가 차별 부과되고 있으며 회비 완납 시 교육부를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평점 역시 교육 성과나 역량, 교육 시간과 비례되지 않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교육과 회비 납부 연계가 타당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꼭 타당하지 않다면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수교육을 그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를 나누어서 일단 직접비는 회비 수납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하고 그러나 간접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장비라든지 시설 혹은 인력에 대한 그런 비용을 간접비로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2015년 7월에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갔고요. 등록비 중 그 직접비는 차등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등록 회원이라든지 혹은 2년 이상 회비 체납한 그 회원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그 보수교육에 대한 직접비는 동일하게 부과를 하고 그러나 그 간접비에 대해서는 미등록한 회원분이라든지 혹은 2년 이상 그 체납한 회원분들께는 부과를 좀 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수교육의 평점이 그 교육의 성과나 뭐 역량 혹은 시간 교육의 내용과 약간 비례하지 않고 약간 맞지가 않는다는 그런 비판도 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형식적으로 1년에 8점을 채우는 그런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그 진료 현장에서 조금 더 진료함에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훌륭한 한의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그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그 발달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활용이라든지 진단 치료에 있어서의 이용에 대해서 더 많은 보강을 해서 의료기기가 이 한의 진료 안에서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교육 내용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부분에 관한 것도 더 보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이런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더 강화되고 좋아지면
이제 그것 자체가 한의사가 된 이후에 그 추가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현대화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국민의 그 건강과 의료에 향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린다면요. 이 부분에는 한의사협회만큼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는 없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기존에 우리 한의사에서 부과했던 액수는 점당 1점당 5만 원이었습니다. 동일 시기에 치과에서는요 1점당 10만 원씩 부과했어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좀 전에 이 지침이 내려와서 저것들이 정확하게 산정을 해보니까 4만 원 이하로는 도저히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부과를 하면서 4만 원으로 했고요. 결국은 취업이 버티다 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따라와서 5만 원으로 내리도록 알고 있고 10만 원에서 5만 원. 간협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4만 원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필건 회장님께 드렸던 개별 질문 3가지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기호 1번 박혁수 후보 측으로 저희가 3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방의료의 전면 급여화와 수가 체계 개혁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한의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 체계는 정부와 이해관계 집단이 다수 관여된 문제라서 실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공약을 실현하는데 후보자께서는 현재까지의 노력과 향후 어떠한 구체적 노력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5분 내에 답변이 안 되면 혹시 나중에 그 의원분들을 질문을 따로 주실 때 좀 보충 질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앞서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아까 OX 문제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대 중앙의 정책을 이어가겠느냐, 모든 정책을 같이 OX를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어가겠고 지금처럼 이슈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받아가지 못할 부분이 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판단된 부분은 제가 받아갈 것이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청약의보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뭉뚱그려서 질문을 내주셨던 한약탕제의 의료보험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저는 분명히 동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짧게 커트해서 박혁수는 청약의보를 하려는 사람이다. 그래서 또 분명히 또 내일 시끄러워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말하는 흑색선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분명하게 A품이나 쉼표에 분명히 답을 드러났을 겁니다. 표현이 원하는 대로 가지만 저는 99명이 반대를 해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다만 제가 회원들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는 제가 회원들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죠. 회장이라는 자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임원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정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키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제가 말씀해보는 분명히 우리가 제도권 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타압이든 우리가 비보에 얽매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청각 비보 맞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이 방식만을 계속 보수해 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첩약의보에 대해서도 제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시달렸던 부분이 뭡니까? 분명히 표현들의 의견을 묻자, 그 토론회를 열자, 그래서 양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자. 나는 모르겠다 해서 제가 회장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무식한데 왜 이렇게 양방은 이렇게 양측은 똑똑한지 모르겠다, 이런 연합도 했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들어가나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의료의 전면 급여와 이 부분은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저희 지금 국고재정흑자가 사실은 지급 준비금 포함하면 20조가 달합니다. 20조를 재정 흑자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에게도 못 받아왔죠. 사실은 이 제도권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다,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5억 예산을 땄다고 저희가 홍보를 했지만
이 5억이 중요합니까? 몇천억이 중요합니까? 이 5억이 종잣돈이 시드머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거고, 이게 5년, 10년 후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불씨가 돼서 커질지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 건보재정 흑자본 20조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을 찾아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이 지금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방에도 일정 비율로 보장성 강화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제가 틀린 부분은 지적 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2번 고쪽의 강의를 100% 그냥 맞다고 하고 가겠습니다. 2018년부터 추나나 첨단의 급여화가 이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리치료 급여화가 지금처럼 화폐가 아예 됩니까? 아니면 ICT 테스트를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3의 물리치료가 있는 겁니까? 추나 급여화도 마찬가지로 너무 잘 보네요. 추나 급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가 부분이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월 수가 협상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과연 우리 카운터파트로 누가 나올 것인지, 또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어떤 거부감을 갖고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제안을 줄 것인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제3의 인물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돼야 되고요. 제가 개원했을 때 간접부가 1,500원, 직접부가 600원인가 그랬습니다. 이 수가씩 열심히 해서 많이 올렸죠. 이때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뜸뜨는 시간을 재보자. 한사가 직접 해야 된다면, 이 정도 노력이라면 6,000원 올려라. 얼마나 잘해왔습니까? 지금 이게 4년째 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나 급여화든 수가 처리에 대한 방법은 우리가 그거자를 그만큼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1번 질문에서 조금 이어서 해도 그러면 잠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이제 지금 시간상 부족해서 다 미처 못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정해져 있는 룰대로 일단 진행을 해야 돼서요. 가능하다면 질문에 국한해서만 답변하시고,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 아까 이제 반론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2부나 3부에서 충분히 좀 더 배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박교수 후보님께서 미처 하시고 싶은 말은 많으시겠지만 다음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고요. 그럼 2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내용 중 천연물 신약을 전면 재정비하고 현대화된 한약을 재정립한다고 하셨습니다. 천연물 신약 관련 고시는 재정 삭제 예정인데 공약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걸 자료를 공부단에 맞췄어야 되는데 아무튼 죄송하고요. 틈틈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천연물 시장이라는 것은 용어만 얻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 못하죠. 지금 입법 예고안만 나왔지 개정된 건 아닙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흑인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흑인이 없어집니까? 지금 천연물 시장은 계속 유통이 되고 있고 카페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연물 시장을 막았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 안에 대해서 우리는 천연물 시장이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끌려왔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천연물 시장은 지금 한미약품에서 당뇨약 한 번 복용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약으로 이거 지금 마치지도 않았어요. 얼마에 팔았죠? 5주에 팔았나요? 정확한 액수는 몇 주에 팔았습니다. 천연물 시장이라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즉 외화벌이를 하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왜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못 만들어내느냐? 충분한 재원을 몇천억을 주겠다 만들어내서 외화벌이를 해라. 이 부분을 간과한 채로 그 후부터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천연물 시장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신약으로 외화벌이를 해라, 다국적격으로, 이게 국가 정책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천연물 시장이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는가? 제약회사에서는 신약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천연물이라는 말이 붙고 자기들이 접근하기 쉬운 한약에서 추출물을 빼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화를 보러 오라고 한 거죠.
최종 목적은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빼내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 정책에 대해서 치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최종적으로 천연물 시장이라는 단어만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겼다 할 수 있습니까? 2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연물 시장이 어떻게 해서 등장했고 앞으로 국가 정책은 천연물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거며 과연 우리가 거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고 계속 천연물 시장 가지고 정책적인 싸움이 아니라 세력 간의 싸움이 되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제가 보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세 번째 질문에서 아마 답을 할 것 같은데 천연물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들 전체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지금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 졌다. 1대1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3심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중앙부회장이지만 이 부분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생약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몇 년 전에 생약이라는 단어를 약사들이 만들어내면서 지금 모든 사태가 생겨버린 거예요. 생약은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한약보다 큰 집하고 되어 있어요. 한약 앤드 뭐뭐뭐 해서 생약이라고 한다. 이 단어 하나가 생긴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치명타가 된 거죠.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약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5분 안에 이 생약에 대한 로드맵을 설명을 드릴까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대화된 한약의 개념, 생약이라는 용어, 한약이라는 용어, 우리가 한약을 우리가 다루는 탄약이라는 것만 국한되지 말고, 자, 인삼에 사포닌이 있어요. 사포닌 한약입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포닌도 한약입니다. 만약에 양방이 계속 발전해서 사포닌을 인삼을 먹어도 효과 보는 사람은 사포닌도 효과 없어요. 지표물질 이거 말고 또 하나 찾아냈어. 그거 줬어. 인삼만 효과가 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약에 대한 개념, 한약에 대한 용어 정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좀 말이 더 빨라지네요. 저희가 정책 공약으로 내놨던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해서 이 정책을 풀어나가겠다. 그 부분은 제가 보여드린 정책 공약집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30초 정도 남았지만 다음 질문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의 내용이 상당히 많고 이상적이다. 협회장 임기는 3년인데 그 기간 동안 공약을 모두 실천 가능한가? 특히 공약 중에 한의원 일평균 내원자 수 40명, 한의원 연간 4천만 원 수익 증대, 정부 예산 1조 원 획득 등의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계산에 근거와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 A 코멘트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제가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 참 이상적이죠. 제가 우리 그 정책팀하고 제일 다퉜던 게 지킬 수 있는 부분만 하자.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때 제가 3개를 딱 던지고 나왔습니다. 실손도 하겠다. 어떤 과정에서 아무튼 제가 그걸 못하고 한이 며칠 정도 제가 그걸 수독을 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향을 들었죠. 이거 하려고 내가 뭐 하겠다. 실손보험도 제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한 역할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있던 실손보험을 제가 빅 이슈화를 시켰습니다. 그건 중앙과 이제 마찰론에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실손보험 문제 하나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한약을 죽일 겁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이쪽 가면 공짜인데 이쪽 가면 다 내 돈을 내야 된다. 이거 한약 말살 정책이죠. 제가 그만둘 때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 증세거래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내가 이 글을 쓰려고 준비했다. 이 전부 다 제도 걸리는 거예요. 한약 말살 정책이 실손 정책이에요. 저는 형분들께서 요구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표현은 그렇지만 이게 유튜브에 뜬다니까 의사들도 볼 수 있겠지만 나 못 먹는 거 양방도 못 가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환자를 늘리는 방법 중에 저는 실손보험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손보험 하나 만들어지려면 이게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뭐 저격상 부빈에 보냈지만 그 팀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래전에 아주 제가 거부했죠. 6개월 내에 제가 뭐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웃기지 마시고 그랬죠. 리스크 관리만 하는데도 6개월에서 삼성화재가 지금 삼성이 아주 2년이 걸려요. 그걸 내가 연말까지 5개월 안에 만들겠다.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대리점 회사예요. 요즘 대리점 회사 많죠? 뭐 보험 설계서를 꼭 다 갖고 있는. 내가 만들어낼 테니까 서울시장사에서 팔아줘라. 몇 만큼만 해줘라. 그러니까 이게 몇 달 만에 나온 거죠. 자, 제가 환자를 늘리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전투과학 시장이 500조입니다. 전투과학 시장 인도과학도 상당히 크지만 우리 중약이나 우리 옛날에 제가 중화기사 할 때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산자부에서 저희가 30억 예산 다운 작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아마 성공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중간에 39대 10%를 제가 튀어나오는 통에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환자를 늘리는 방법 중에 왜 필요하느냐. 예산이 들어와야만 어떤 정책이라든가 한학 발전을 위한 몇 개년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돈을 달라 한학 발전을 키워달라. 결국 뭡니까? 돈이죠. 국가 예산이 투입돼서 정책이 입안이 돼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권으로 들어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이제 제가 지금 우리 다빈도 300명 중에서 우리 근골격계만 본다면 1년에 788만 명이 치료를 받아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돈이 1조 약 2천억이에요. 자, 700만 명이 1조 2천억. 자, 여기 보세요. 양방은 우리 2배인 약 1,500만 명이 치료를 받아요. 근골격계로만 본 겁니다. 이분들이 4조 4천억을 받아가요. 우리보다 환자 2배인데 받아가는 돈 왜 4배냐? 이 부분 분석해야 되겠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객관적으로만 봐도 고비용 진료비의 수가가 많다는 얘기예요. 환자 한 명당 받아가는 돈이 많죠. 2015년도에 참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우리 하느 의료기관을 방문한 총 진료 건수가 0.58% 줄었어요. 알고 계세요? 우리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원을 찾아오는 환자 건수가 상반기, 아직 하반기는 안 나왔고요. 하반기가 좀 높긴 합니다. 0.58% 줄었어요. 우리 한원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환자 수가. 자, 이 부분 저희가 양방에서 이런 게 있죠. 혈압약 하나로 몇십 원짜리 혈압약 100원짜리도 있던데 몇십 원짜리 혈압약으로 양방에서 얼마 타가요? 2조 원 타가. 2조 원. 혈압약 하나로 많이 드세요. 드셔서 나쁠 거 없습니다. 중풍 예방돼요. 뇌경색 예방됩니다. 의사들의 꼬신 말 하나로 2조 원어치를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거예요. 아스피린 먹어도 좋습니다. 평생 드세요. 자, 근골격계 질환 중에 근육이완제 하나 품목으로 그 몇십 원짜리 약이 1조 5천억이 나가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5천만 명 인구 중에 하나 80 정확히 났습니다. 좀 더 주신다고 제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 박혁수 후보님 측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많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일단 부분들은 2부 토론 후보자별 토론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그 의사를 아니면 이야기를 전해주시리라 기대하면서요. 일단 잠시 저희가 10분간의 휴식을 갖고 2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함께 하시는 대회 기빈 회원 여러분들 역시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요. 저희가 4시 10분에 개회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